집 탐방? 에이, 이렇게 이런 곳은 가고 싶어? 자존심 상하게? 거기 가면 아무것도 못 만지고 막 먼지 날리는 걸음걸음마다 히스테리 부릴 건데. 이렇게 좀 깔끔 떠시는 분들을 집은 그 가면 안 돼. 그것도 배워야 돼.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법.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된 곳은 어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된 곳은 좀 그 집에 그 집안에 그 사람 원래 완벽주의자들 되게 그 깔끔 떠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지 끌고 들어오는 거 되게 싫어해. 그래서 사실은 오라고 해도 가면 안 돼.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는 이젠 각자의 자기 영역을 만들어서 사는 거야. 자기 영역으로 자기 영역이 교차되는 사람들과만 만나면 돼요. 굳이 그런 분야가 아닌 사람들하고까지 단지 부럽다는 이유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좀 그런 게 있어. 좀, 내 자식이 뭐 어느 집이 부럽다고 해서 구경 갔다 오고 그러는 거 별로 좋진 않아. 그렇다고 냉소도 좋지 않아요. 아이, 뭐, 저런 거 다 필요 없어. 어차피 뭐 다 죽으면 끝이야. 그건 더 나쁜 거야. 그냥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자기 영역이 교차되는 사람들과만 일로서 만나면 됩니다. 근데 흔히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이 그런 거 하잖아. 침묵, 침묵질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본능은 뭐 유명한 사람 있으면 그 유명한 사람과 내가 친구라는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런 거는 그게 본능이죠. 그래서 서민인 거고. 근데 그게 본능이거든. 그걸 비난할 수 없어. 나도 그렇고, 사람은 약해서 여러분들도 잘 나가는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 내가 친구라는 것을 되게 기쁘게 여기고 강조하게 됩니다. 아비님도 예외는 아니야. 그거는, 인격으로 다듬어져서 극복할 수 있는 거지, 말 그대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지, 극복이라는 건 어떤 특별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극복이 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 침묵질을 하게 됩니다. 침묵질을 하고 싶고 아비님도 예외는 아니고 예외는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 사람은 다 똑같고 유명하고 잘생기고 힘있고 그런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싶고 또 잘 보이고 싶고 또 만약 이런 친구가 있다 그러면 막 그런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막 인간적으로도 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거를 뭐 필요 없어 하는 그런 사람은 더 추해. 더 추한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더 추한 거예요, 그거는. 솔직하지 못한 거거든. 솔직하지 못한 건 더 추하고 부러워하는 건 그냥 추한 거고.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맞아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추해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신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공하지 못하며, 못한 존재들은 다 그냥
그냥 하층민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귀족과 왕과 귀족과 하층민이 있죠. 딱 세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 신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언제나 민주주의건 뭐 왕정시대건 뭐 제국주의건 상관없이 언제나 인간이 있는 곳에는 신이 없다면 신이 없는 곳에는 언제나 뭐 반에 뭐 일반 학교에서건 회사에서건 모든 곳에는 왕과 귀족과 하층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님도 한참의 세월이 지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극복이 좀 가능했어요. 그리고 왜냐면 아비님은 특별히 더 낮은 곳에 항상 두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자존심을 구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데미지가 2배잖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받는 것보다 아비님은 항상 데미지를 2배, 3배 더 받는 인생을 남들보다 2배, 3배 길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런 이렇게 부러워하고 막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나도 모르게 아니 아비님이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 번 있었어. 근데 자꾸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잘 보이고 싶고 잘 보이게 되고 이런 사람이 내 말에 기뻐해주면 되게 기분이 좋고 그런 내가 짜증이 나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어쩔 수 없어. 그건 힘이야. 여러분들 진짜 연예인 우습게 생각하잖아. TV로 보니까 뭐 그런갑다 하잖아요. 근데 진짜 연예인이, 아비님 또 뭐, 연예인 볼 기회도 종종 뭐 있었는데, 정말, 여러분들 연예인 앞에 서보면 말 안 나와요, 진짜. 그게 같은 사람인데 뭐 이런 문제가 아니야. 그냥 정말로 앞에서 연예인 아니면 진짜 압도적으로 아름답거나 잘생긴 사람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위축돼, 압도되고 말도 더듬게 돼.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기분이 상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는 진짜 공기가 달라집니다. 진짜 빛이 나요. 실내에서 빛이 나고 향기가 달라져.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힘 있는 사람,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맨날 뉴스에서 욕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 진짜로 만나봐요. 진짜로 만나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약한 서민인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직접 만나봐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앞에서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없어. 그게 이렇게 굽혀져요, 저절로. 진짜. 그게 귀하게, 어쨌든 지배 계급, 어떤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아우라야. 그래서 아비님이 극복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거를 극복한다는 게 정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의지나 깡이나 이런 걸로 극복이 되는 게 아니야. 극복하는 방법은 진짜 단 하나예요. 정말.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단련된 솔직함. 그것 말고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니면 세상에 휩쓸려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부들부들 떨거나 힘이 없을 때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진짜 악으로 빡으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를 아비님은 한 번도 못 봤어.
술자리에서 폼 잡는 사람들, 아니면 평소에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정말로 필요할 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항상 의외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의외의 사람은 자기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기준으로 사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 신념이라도 해도 좋고 뭐 소신이라고 해도 좋아.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 어떤 필요한 순간에 움직입니다. 그것.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극복되지 않으면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지. 아, 나는 뭐 저런 거 상관없어. 뭐 나는 뭐 이런 냉소가 더 안 좋은. 내가 앞서 말씀드렸어. 그러는 건 더 추한 거야. 더 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좀 이 추하가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쏠리는 거 침묵질 하고 싶어. 아, 유명한 사람이랑 아니 래퍼로서 BY하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랩에 관심이 있고 뭐 그리고 또 이성군이 제이플라랑 어 친해지고 싶다 그러면 엄청난 영광이죠. 그리고 또 제이플라가 한마디 하면 이성군은 부들부들 아무 말도 못 하겠지. 그렇지만 아무 말도 못하지만 그래도 친할 수 있다면야 어우 너무 좋죠. 당연히 좋지.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딨나. 그걸 싫어하는 건 추한 거고, 싫어하지 않는 거는, 아, 좀 아버지가 보기에, 아비님이 보기에 별로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친해졌다고 해서 친구인 것은 아니거든. 친해졌지만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친하지만 대등한 관계가 아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 전교 1등하고 꼴등하고 친하게 같이 다녀. 물론 뭐 사람은 평등하고 다 그런 거지만 어, 전교 1등하고 꼴등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래 다닌다는 것이 오래 다는 것은 뭐 겉으로야 우정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약간의 그렇게 평등한 관계는 아니거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의도했든 안 했든 그 전교 1등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어쨌든 전교 1등을 가진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성적이라는 건 가장 최고의 힘이니까. 뭐 주목도 있지만 주목은 뭐 제한 시간 있는 거니까 뭐 졸업하고 나서도 깽판 부릴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가장 큰 힘은 공부라고 보는 게 맞죠. 권력이고. 그래서 그 둘 사이가 두 친구 둘이 너무 잘 지낸다고 한다면 그걸 순수하게 우정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항상 우정, 사랑, 관계 이런 것은 대등해야 해. 대등해야 돼요. 그러면 표면적으로야 전교 1등이고 꼴등일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속에 무언가 대등한 가치가 있어야 돼. 그 대등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대등한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약간의, 약하든 강하든 갑과 을의 위치가 정해지게 되고, 그래서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좀 귀족을 모시고 다니는 하층민이 되게 돼.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몰라 그러고 있는 줄. 그렇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가 싫은 거야. 만약에 전교 꼴등이 내 자식이라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정을 맺는 게 아비님은 좋지 않은 거죠. 왜냐면 나 보일 때야 잘하겠지. 아버지 보는 앞에서야 뭐 전교 1등 똑똑하니까 티 안 내겠지. 하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내 자식이 나도 모르게 을의 위치에서 우정을 유지하는 것이 걸 안 봐도 알거든. 왜냐하면 힘의 관계란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뭔가 유명하고 힘있고 대단하고 잘생기고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안 부러워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뭐랄까 되게 안 좋은 의식 있죠.
더 안 좋은 의식인 거야. 냉소. 아이, 뭐, 지까짓게, 똑같은 나이 처먹고, 썩어 뒤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지가 먼저가 내가 그러니까 그 비약을 좀 아비님이 좀 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깔린 그 냉소가 이런 마음이라는 거야. 이건 더 안 좋은 거야. 가장 안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이 땀을 같이 싸잡아, 자기도 노력 안 하고,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무언가도 같이 싸잡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악이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건 악이고 보통은 어쨌든 그 사람이 쌓은 무언가가 있잖아. 뭐 예쁜 거는 뭐 그냥 물론 뭐 물려받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그걸 유지하고 잘 케어하고 그리고 또 예쁜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견뎌주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안 살아봤으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근데 그런 노력을 인정하지만 그 노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노력 그만큼이 없는 내가 그 차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비님 자식이라면 그거는 내 자식의 자존감과 자존심의 문제에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이지만 사실 정상이나 부러워서 이 집을 방문하진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부러워하되 부러워하되 유일하게 이 집을 방문해도 되는 유일한 순간은 이 일이 있을 때예요. 교차되는 일. 일로서 가는 거야 뭐. 일로서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치워야지. 치우든지 챙기든지 해야지. 치우든지 닦든지 닦아야지. 일로서 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내 영역과 상관없는 사람의 집에 방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비님이 되게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냉소적인 게 아니야. 아비님은 굉장히 혼자 있는 걸 싫어하고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걸 좋아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항상 우리 집에 오게 하든지 친구 집에 가든지 이런 거로 태어난 사람이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늘 혼자 두셨어. 혼자 두게 하셨어. 그리고 이상하게 아비님은 친구들이 여러 장르였어. 못 사는 친구도 있었고 똑같은 친구도 있었고 잘 사는 친구도 있었어. 그리고 엄청 예쁘고 그런 사람. 그러고 보니까 하여튼 적게였지만 그 골고루 이렇게 당해봤구나. 골고루 당해봤어. 그래서 아비님이 골고루 당해봤어. 부잣집 가서도 당해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때는 당한 건지 몰랐어. 물론 그분들도 당하라고 한 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 수 없어요. 그게 되게 자연스럽다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나를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철이 들면서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고서 그것이 내가 천대를 받은 거였구나. 내가 무시를 받은 거였구나. 근데 그때 내가 몰랐구나.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몰랐다기보다는 알면서도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냥 넘어간 거였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친구 집에 잠깐이라도 더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친구랑 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뭐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지나갔던 순간들 여러 순간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뜨문뜨문 그런 기회가 조금씩 있었지만 좀 있었지만 좀 어떤 대하는 모습들 아비님은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하잖아. 그러니까 대하는 모습들을 이제 누적돼서 쌓여간 거지. 그러면서 아비님이 비로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혼자 두셨거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거의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혼자 두신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내가 더 갈증이 깊어지지. 근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어느 순간 아비님이 이제는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연스럽게. 물론 세대도 변해가면서 세대도 더 그렇게 변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비님은 살고 살리다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살고 살리다.
아비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살고 살리기를 바래요. 물론 가장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살고 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면 좋고 대단한 사람들 많이 사귀면 좋겠죠. 근데 그걸 알게 된 거야, 아비님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힘 있는 친구들. 그죠? 여러분들 생각은 그럴 거야. 힘 있고, 돈 많고, 똑똑한 친구들을 많이 사겨라. 아, 그래, 이거야. 이걸 정리해서 말할 수 있어서. 힘 있고, 돈 있고, 똑똑한 친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친구로 두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걸 강요하고. 아니면, 근데 이건 강요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의 꿈이죠. 당연히 자기보다 힘 있고 돈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친구로 두고 싶어 하지. 그게 친목질이겠죠. 왜 그거는 근데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힘 있고 돈 있고 똑똑한 친구들을 사겨라 그랬을 거예요. 사귀어라. 그러니까 친구가 되라. 친구로 두어라. 근데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친구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친구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들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들을 친구로 두고 산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건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친구가 유지되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걸 늘 느끼며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왜 내가 서민들이라고 일반 보통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저 말의 핵심은 나보다 힘있고 돈 있고 똑똑한 친구들을 사귀어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예요. 그래야 네가 어려울 때, 네가 힘이 없을 때, 아니면 위기에 처했을 때 좋은 대등한 친구들이 있으면 좋은 너보다 잘난 친구들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서민의 말인 거예요. 서민들의 생각이고.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그런 거 봤어?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게 친구 관계야? 사실은 그런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돕게 되지는 않습니다. 힘은 반드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에 주어져요. 하여튼 저 말은 생명이 없는 말입니다. 저 말은 실제로 살아보지 않았거나 본인이 억울하니까 본인이 이제 힘이 없는 상황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하는 소망이지 현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지금 각인되어 있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 힘있고 돈있고 더 똑똑한 사람들과 친분을 맺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뭐 천상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뭐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일로 힘있고 돈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사귈 필요는 없어요. 사귄다는 개념으로 하면 안 되고 일로서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일로서 주었기 때문에 일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일이라는 명분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료? 그러니까 친구라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필요할 때 돕는 건 친구가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필요할 때 나를 돕는 것은 절대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가 아니라 동료예요, 동료. 일로 교류를 하고 있는 관계가 내게 도움을 줘요. 친구가 내게 도움을 주진 않아요. 왜냐면 친구라는 것은 일이 교차되지 않잖아. 그쵸? 일이 교차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로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없고. 그럼 일로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친구가 내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친구가 내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지? 그러니까 도움이라는 전제로만 본다면. 그리고 도움이라는 전제로 친구를 사귀진 않죠. 그냥 친구는 남들의 할 수 없는 말을 공유하고 그냥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지 실제로 친구하고 도움을 주고받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힘들 때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고, 그리고 정말로 좋은 친구 관계라면 돈을 빌리는 순간 관계는 사실은 정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친구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되었으니까. 뭐 그것도 무시하고 뭐 같이 어울려 굴러가는 게 있는 세계도 물론 보통 서민들 사회에서는 있지만, 아비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의미 있는 관계, 생명력이 넘치는 관계를 원하는 거잖아. 그리고 아비님이 지금 얘기하는 걸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부러워서 구경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초대해서 그냥 마지못해 여러분들도 가는 게 편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 사람이 초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거기서 잘 대접받고, 그리고 음악도 뭐 해주시면 감상하는 거고 아님 말고 하고 여러분들의 존재감 그대로 가서 여러분들의 존재감 그대로 나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야. 그게 좋잖아. 여러분들의 자존심도 살고 이분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뭐 좋은 일이든 뭐든 좋은 관계를 얻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잘나신 분의 표상으로 오늘은 소스가 돼주시는 거.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났고 여러분들은 부러워하는 존재로서 가가지고 우와 이기기는 뭐예요? 와 그렇구나. 내가 평생 했던 거. 와 맞춰드리기, 부러워해드리기, 와 우아해드리기, 들러리해드리기. 그때야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내 모습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뭘까 생각해봤더니 사람과 사람 사이는 여러분 항상 대등한 관계로 만나야 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 대등한 관계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살고 살아요.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등한 관계로 갑니까? 이 사람은 힘이 있고 내가 힘이 없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련된 솔직함이 있으면 돼요. 단련된 솔직함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겉으로 초라하건 뭐하건 관계없어요. 단련된 솔직함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아우라가 되고, 단련된 솔직함이 있으면 이게 반대야. 여러분, 단련된 솔직함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단련된 솔직함은 일반 서민들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달라진 걸 잘 모르십니다. 힘 있고 돈 있고 너보다 좋은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어려울 때 친구들이 도와주지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우라를 알아보지 못해요. 단련된 솔직함을. 이 단련된 솔직함은 오히려 이런 분들이 알아봅니다. 힘 있고 무언가가 그 자기만의 단련된 세계를 겪어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걸 알아봐요. 그러니까 고수는 고수가 알아보는 거죠. 단련된 솔직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단련된 솔직함이 있으면 대등하게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단련된 솔직함이 있으면 반드시 자기 영역을 가지게 됩니다.
단련된 솔직함으로 자기 영역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자기 영역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일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일이라는 게, 뭘 주고 수익을 얻고, 요런 행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게 돼요. 자기 영역을 가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아니, 하다못해 내가 내 연주하는 공간을 이분처럼 만들었다고 쳐봐. 그러면 내 연주하는 세팅이 완성됐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유튜브나 어떤 플랫폼으로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연결이 되는 순간 어쨌든 저쨌든 교류가 일어나게 돼 있고 그 교류가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적인 부분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일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교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류가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인연들이 시작돼요. 동료죠, 동료. 친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동료, 같이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일적인 관계로, 그러면 만남이 시작됩니다.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온라인만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 그래서 만나야 돼요, 반드시. 일이라는 게 시작되면 반드시 미팅이라는 것은 절대 불가결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화면으로 꽁꽁 싸맬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해도 어떻게든 만나야 될 상황은 반드시 생겨요. 화면 안에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해상도가 높아져도, 아무리 사이보그막이 나타나도 그 사람의 공기로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관계라는 게 생기게 되고 미팅이라는 게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팅들이 늘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때부터 펼쳐지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일적인 관계로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돼서야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건 여러분들답게 만나고 여러분들답게 헤어질 수 있어요. 뭐 부러운 건 당연히 마땅히 부러운 건 부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노력도 당연히 인정을 하세요. 누군가가 10년 동안 노력해서 이룬 것을 별거 아니야, 어차피 썩어 뒤질 거야, 그건 악이지. 10년 동안 노력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존경해야 될 사람을 존경해야 되고 그들이 한 업적을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부러워해야 됩니다. 마땅히. 부럽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되게 잘하신 거니까 귀하게 인정을 해드려야죠. 다만 저 자세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답게 항상 나답게 가고 나답게 오고, 그리고 그분도 나에게 주시지만 나도 줄 게 있고 나도 나만의 것으로 줄 게 있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이불킥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비님이 그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순간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의 순간들도 많지만 너무나 당연해서 한마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던 당연한 순간들도 있어요. 왜냐면 당연히 그는 힘이 있고 나는 약자였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었고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그렇지만 그래서 당연히 마땅히 감사했지만 자존심은 상하더라고요. 도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 있잖아. 누구에게도 도움받고 싶지 않다는, 특히 남자들은, 우리 남성들은 누구에게도 도움받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더라도 나도 무언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남성이거든. 그것이 이 남성의 이 안에 있는 자존심이라는 거거든. 근데 그게 좀
무너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 만족시켰고 모두를 만족시켰고 다 잘했지만 그게 좀 싫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좀 별로 안 좋더라고. 근데 딱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 왜냐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이제 알려주셨죠.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시간이 한 15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데이터들이 모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를 해주신 거죠. 아, 내가 자기 영역이 없었구나. 내가 내 영역이 없었구나. 내가 내 영역이 없었기 때문에 줄 게 없었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항상 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로 줄 수 있게 하리라. 언제나. 내가 너로 언제나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이런 되게 신비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특히 남성에게. 남성은 물론 여성도 줄 때 줌으로써 인간은 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람은 받을 때보다 사실은 줄 때 더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 여러분들이 소유할 때 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줄 수 있을 때 훨씬 더 기쁩니다. 그래서 사람은 줄 수 있을 때, 특히 남성은 줄 수 있을 때 그 존재감을 가장 강렬하게 나라는 존재감을 아주 강렬하게 느낄 수 있거든. 근데 없잖아. 없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줘? 나는 별 볼이 없는 게 사실인데.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별 볼 일이 있어야만 줄 수 있는 게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들 줄 수 있는 것은 자기 영역에서 나와요. 자기 영역이 있으면 언제나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온통 머릿속에 돈밖에 없잖아. 근데 여러분, 친구들한테 돈을 뿌려보십시오. 친구들 다 떠나갑니다. 다 놓치거나. 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안 줘봐서 모르겠지만, 친구를 잃고 싶으면 돈을 빌려주면 됩니다. 못 갚아서 안 오거나 아니면 친구가 아닌 모습으로 달려들거나 덧바라내려고. 어떤 모습이든 친구에게 돈을 주는 순간 친구는 끝납니다. 주는 것에 돈은 큰 비중이 아니에요. 물론 정말 힘들 때는 도와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 하지만 정말 친구라면 내가 친구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자주 못 견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갚자마자 또 그 친구는 떠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주는 것이 돈이 되어선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자존심 있는 사람은 자존심을 짓뭉개 놓을 거고,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사기꾼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는 것이 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가지고 내가 막 내가 해가지고 부모님 막 집도 막 사드리고 뭐 하면 그럼 많이 해결될 것 같죠? 처음에야 괜찮겠지만 부모님이 점점 변하시게 될 겁니다. 사람을 가장 빠르게 타락시키고 가장 빠르게 변화시키는 것은 공돈이에요. 그래서 주는 것에 아비님이 이 준다라는 표현에 돈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비님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자기 영역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지 모르겠으나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친구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고민을 해야 돼요. 돈을 주면 안 되니까 친구가 자존심 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아닌 것으로 주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겠죠. 자기 영역을 쌓은 지혜로서. 근데 어쨌든 자기 영역이 있다면 지혜, 통찰, 분별, 그 다음 예지까지 나누고 예측, 가늠, 여러 가지 현명한 가정들, 앞날을 가늠하는 가설들,
그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필요한 것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센스? 자기 영역에서 나와요. 줄 수 있는 것은 자기 영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알비님이 자기 영역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영역은 자신과의 대화만 열심히 하시면 저절로 만들어져요. 자신과의 대화를 열심히 하시면 내가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어디서는 있을 수 있고 어디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인지를 점점 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딱 그 자리에, 딱 그 선 같은, 그 점 같은 곳에 나는 딱 서게 됩니다. 점점 그 점에 가까워져요. 그 가까워지면 딱 매칭이 되는 곳이잖아. 여러분 무슨 게임을 해도 게임을 하던 애니메이션을 보건 항상 무슨 뭐가 이렇게 끽끽끽끽 하다가 팅 맞춰지면 어때? 짜자장 음악이 나오면서 빛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 어쨌든 그 액션, 기믹, 그 액션이 나오잖아. 딱 맞아 들어간다는 건 뭔가 팡 하고 한다는 그런 액션이 나오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맞는 자리에 딱 들어받게 되면 자기 영역이 쫙 생기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건 없건 어느 자리에 있건 어느 위치에 있건 누구에게든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상황에서 부러워서 갔을 수도 있어. 부러워서 갔지만 이분에게 드릴 걸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음악도 듣고 맛있는 거 얻어먹고 그리고 이분한테도 뭔가를 드리고 그러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내가 다녀가서 굉장히 인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드리고 항상 무언가를 줄 수 있으면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줄 수 있고 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자기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 영역이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렇게 악기들을 하나하나 세팅하게 되면서 드디어 이런 세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각자의 음악이면 음악, 뭐 연구면 연구, 뭐 장사면 장사, 사업이면 사업. 그래서 비로소 한 10년 지나면 이렇게 세팅이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이없게도 잘난 사람을 많이 사귀어야 돼 라고 나한테 얘기하셨던 많은 지인들이 한 번씩 들러서 우와 하고 부러워하시면서 방문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씁쓸한 거죠. 씁쓸하죠. 왜냐면 그분들이 와서 좀 여러분들이 잘난 모습을 보고 좀 다르게 변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을 보게 될 거거든. 그러면 이제 사람이 힘 앞에 저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면 처음에야 좀 기분 좋을 수 있겠죠. 뭐 서러웠던 사람들 뭐 그런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한 몇 개월이고 결국에는 좀 사람의 약함에 대해서 씁쓸해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은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고 자기 영역대로 그렇게 또 살아가시면 돼요. 자기 영역만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망하지 않아요. 뭐 재산은 없어질 수도 있죠. 아까 그 스페이스 X 그 테슬라가 쏘아 올린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지금 9개가 착륙하다가 다 폭발했거든. 근데 세상에선 폭발했네 하지만 항상 테슬라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폭발로 인해서 귀중한 데이터를 얻었다. 그런 거예요. 재산은 날아갈 수 있고 회사 건물은 없어질 수 있고 다시 이 악기들은 다 팔려나가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내 영역은 사라진 게 아니거든. 그리고 다시 수정해서 다시 모입니다. 자기 영역이 없는 상태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훌딱 날아가는 거예요. 완전 깡통을 차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날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애초에 이 건물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음악에서 진정한 자기 영역은 뭡니까? 이 엄청난 세팅이 아니죠. 그죠? 이분의 이 엄청난 음악 세계 안에서의 자신의 음악성이죠. 이분의 음악성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분의 음악성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팅, 솔직히 이분한테 이 세팅 다 뺏어가 봐라. 이 세팅, 이 건물 다 뺏어가 봐. 이분한테 중고나라에서, 몇만 원짜리 몇만 원짜리 키보드, 몇만 원 너무 심했나? 그래도 한 80만 원 하자. 80만 원으로 20만 원짜리 진짜 아무것도 아닌, 진짜 100만 원짜리 세팅으로, 컨테이너에서 하신다고 해도, 퀄리티가 전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자기 영역이에요. 내가 무슨 음악을 해야 하고, 무슨 음악을 대중에게 주고 싶고, 그리고 이 대중이 내 여러 가지 진심들 중에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맞춰주면, 다시 또 컨테이너는 또 집으로 바뀌고 뭔가를 또 바뀌게 되고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좋아졌다고 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난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단련된 솔직함입니다. 성적이 올라가면 기분 좋고 성적이 떨어지면 죽을 맛이고 이런 사람은 공부하면 안 돼요. 프로가 뭐라 그랬지 여러분? 프로는 잘 될 때 날아다니고 못할 때는 아마추어보다도 못하고 그게 프로야? 그건 방출입니다. 프로가 왜 프로입니까? 사람이지. 사람인데 슬럼프가 없을 수 있나? 근데 왜 프로야? 슬럼프가 있건 없건 경기에 별로 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뭐 내 상황에 뭔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내 영역에서 보여주는 어떤 무언가는 그렇게 큰 기복이 없어요. 왜? 내가 어디에서 있어야 될지 분명히 아는 거니까. 내가 어디에 있으면 안 되는지 아는 거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모가 없죠. 체력 낭비, 마음의 감정 소모 그런 게 없는 거죠. 사실 직장 생활,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직장 생활에서 거의 스트레스의 120%는 사람 때문이거든. 그래, 양보해서 일적인 스트레스 진짜 최대치로 쳐봐야 일로서는 스트레스 30% 치자. 그렇지만 절대적인 스트레스의 절대치는 인간들 때문입니다. 감정 소모 때문이에요. 감정 소모가 70% 80%야. 사실 90이 넘어. 감정 소모가 90%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이유가 뭐야? 일이 없어서? 사실 일이 없다고 그건 정규직을 얘기하는 거고 일은 또 하고자 하면 어떻게든 있죠. 근데 왜 여러분들이 무서워? 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갈수록 무섭고 냉정해지고 함부로 대하고 정없고 그렇게 변해가는 사람들의 그 날카로운 말들, 날카로운 태도들을 견뎌내야 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자신 없어지니까 힘겨운 거지. 그래서 부러워하는 건 정상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극복이 필요하다. 왜냐면 부러운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비님은 살고 살리다를 여러분들이 자존감도 항상 살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영역을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영역을 가지고 그 영역을 통해서 일로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일로서 사람들과 방금 아까 흑인분 노래 부르셨잖아. 이분이 놀러 온 건 아니잖아요. 이분이야 이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라고. 너무 좋잖아. 당당하고. 그쵸?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서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뭐 같이 세션으로 참가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뭐 언제나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맞춰집니다. 그 평균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이 가진 세팅을 여러분들도 결국엔 가지게 돼요. 똑같이. 그래서 최종적인 인간관계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끼리끼리 만난다였어요. 결국엔 끼리끼리 만나게 됩니다.
결국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모인 자리에 악인이 견딜 수 없다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의인이 있는 자리에 악인이 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인이 있는 자리에 악인이 낄 수가 없고 악인이 모인 자리에 의인이 낄 수가 없다 그랬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시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라고 해. 그분들이 좀 극단적인 비유긴 한데, 변호사 뭐 동창회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동창회를 하더라도 변호사, 누구는 사장님, 또 누구는 의사, 또 누구는 어디 CEO 사장님 같은 말이긴 하지만, 또 어딘 또 뭐 해가지고 딱 모이는데 한 사람이 되게 좀 안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참여를 시킵니다. 아유, 괜찮다. 우린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냥 여기 와라. 하는데 가기가 힘들어요. 말하는 그 아우라가 다르고, 말하는 단어도 다르고, 정말 달라요. 그래서 섞이고 싶어도 섞일 수도 없고, 오라고 한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그게. 이게 누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친구로서, 야, 우리 친구 아이가? 우린 친구잖아. 그런 거 뭐하러 신경 써? 해도 그 말도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위축감이잖아. 그래서 끼리끼리 놀게 돼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힘있고 돈있고 똑똑한 친구들 사겨라. 저 말에는 이제 보험의 뜻도 있지만, 힘있고 돈있고 똑똑한 친구들 사귀면 너도 그런 사람이 된다. 뭐 이런 뜻도 많이 쳐주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아니 그러면 힘있고 돈있고 똑똑한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왜 만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논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있고 돈있고 똑똑한 친구들을 사귀면 너도 힘있고 돈있고 똑똑해진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야.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아비님이 그랬죠. 끼리끼리 노니까 나도 그 끼리끼리가 된다는 뜻이니까. 근데 문제는 힘있고 돈있고 똑똑한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왜 친구로 둬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힘있고 돈있고 똑똑한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길래? 아니, 여러분들도 힘있고 돈있고 똑똑한 친구들한테 받을 생각을 하고 받을 게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뭘 받을 게 있는데?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럼 거래가 성립이 안 되잖아. 거기서 이제 서민들의 논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힘있고 돈있고 똑똑한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친구로 두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줄 게 있어서. 그럼 여러분들이 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왜 여러분들을 도와줘야 되냐고요. 기브 앤 테이크인데. 그리고 힘있고 돈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를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잖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왜 여러분들만 기브 앤 테이크 없이 기브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아빈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비논리를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힘있고 돈있고 똑똑해지면 된다. 그거는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럼 어떻게 힘있고 돈있고 똑똑해질 거냐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세상에 그러면 이제 스타 강사들 먹여 살리는 이 강의가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비님은 나뉘는 거야. 그건 이제 스타 강사들한테 맡기고, 어떻게 힘있고 돈있고 똑똑해질 것인가? 이 시대의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 속에서 여러분들의 부와 재산과 인텔리전스를 유지하고 향상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남보다 발빠른 혁신. 그 강의를, 비결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뭐 이런 식인 거죠. 그거는 스타 강사들한테 맡기고,
힘 있고 돈 있고 똑똑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줄 것이 있으면 돼요. 그러나 계속 힘이 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계속 가난한 상태에 있지는 않을 거야. 자기 영역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나무가 자라기 시작해. 언제나 힘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영역을 가지게 되면 나무가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나무가 되었다는 건 계속 성장을 하게 될 거라. 일정 시간이 필요해. 뭐 아무리 나무라고 해도 몇 년은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년이 걸리긴 하지만 반드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줄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고 점점 많아질 거야. 그러나 지금 말하는 건 뭐야? 내가 지금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똑똑하지도 않잖아. 그런데도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뭐냐고. 그 힘이 뭐냐고.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돼요. 나도. 그 줄 수 있는 게 뭔데? 그 줄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단련된 솔직함으로 만들어진 내 자기 영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볼 수 있는 게, 이게 예로 제일 볼 수 있는 게 그 타이타닉이야.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뭐 저작권 때문에 못 보겠지만 타이타닉 오래된 영화라서, 그래서 아비님이 그 타이타닉을 예로 들려드려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케이트 윈슬릿 맞나? 그분을 하고 이제 그 만찬에 그 사교계 1등석에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 반, 자기를 이제 3등석에 있던 거지잖아. 하층민이잖아요. 그 하층민을 대상으로 막 여러 가지 공격을 해. 근데 그 공격을 단련된 솔직함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 거기서 따라하려고 하는 멋있음을, 이벤트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안 돼. 뽀록 나요. 뽀록 나요. 말씀드렸죠?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말을 보지 말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근원을 보라는 거야. 그 힘의 근원이 뭐냐는 거야.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힘의 근원이 뭐냐면 단련된 솔직함이에요. 그것만이 거지인 상태의 자기 자신을 그 많은 상류층 사람들의 이유 없는 질문이 아니야. 이유 있는 질문들에 다 답변을 할 수 있게 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누군가가 알아본 상류층, 거기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상류층으로 대접받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왜? 상류층이라고 해서 다 무슨 쌍심지 큰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 중에 열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 사람 눈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굉장히 빛나 보이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컨택이 오게 됩니다. 일이 생겨요. 일이라는 거래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서 거래가 생기는 거예요. 거래는 거의 두 가지예요. 현실적인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잠재적인 가치가 분명하거나, 이 두 가지 가치에 돈을 지불합니다. 현실적인 가치에 지불하는 것, 그게 마트죠. 과자, 반찬, 과일, 현실적인 가치에 돈을 지불하죠. 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잠재적인 가치. 분명한 잠재적인 가치에 큰 돈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뭐 땅값이겠죠. 여기는 볼 때 반드시 개발되는 땅이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쓰레기 땅인데 나는 그 땅을 살 수 있는 거죠. 잠재적인 가치. 자, 근데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잠재적인 가치 확실해야 돼. 불분명하면 안 돼. 그게 바로 캐릭터예요. 그 캐릭터는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 캐릭터가 뭐다? 그 캐릭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 영화 캐릭터밖에 모르니까. 그 캐릭터를 아비님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련된 솔직함입니다. 그 단련된 솔직함에 일을 맡겨요. 이건 뭐 사실입니다. 큰 거래들이 일어나는 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래가 일어나는 곳에 진짜 일어나는 진짜 비즈니스. 이거는 단련된 솔직함에 가치를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지불하는 거죠. 기회를 지불하고 일을 맡깁니다. 일을 지불하고.
아셨죠? 자신과의 대화는 모든 것입니다. 자신과의 대화로 자기 영역을 만드는 거. 자기 영역을 만드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자기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게 아니라 자기 영역.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내가 어디까지는 할 수 없는 사람인지, 나는 어디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아는 거. 아주 세세하게 아는 거. 나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아는 거. 그게 자기 영역입니다. 그게 자기 영역의 시작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꼴랑 시작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건 생명이라니까? 시작점에, 아까 얘기했잖아. 띵! 맞춰지는 순간, 싹이 발화를 한다니까? 그럼 발화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 얘기가 점점 길어지니까 마지막 얘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아비님이 굉장히 신기해했던 이야기였어요. 아무리 잡초를 뽑아내도 해가 나면 또 잡초가 생기죠. 그런 거 여러분들 나중에 농사하시는 분들 조금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정말 무슨 짓을 해도 풀은 자랍니다. 흙에서. 그래서 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한 분이 그러시는 거야. 왜 이렇게 잡초는 없앨 수 없는 거냐고. 그런 얘기를 했었다. 근데 또 잡초가 어느 때는 또 하여튼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땅 모든 곳에는 거의 생명이 있는 사막이 아니냐. 때로는 사막조차도 이미 씨앗은 이 대지는 씨앗을 이미 머금고 있대. 여러분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땅 모든 곳에 여러분 눈엔 보이지 않는 씨앗이 이미 다 머금고 있어요. 근데 막 흙을 뒤엎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 막 태풍이 오고 막 흙이 막 뒤집어지잖아. 막 뒤집어지면서 모든 땅에 씨앗이 있지만 딱 적절한 위치에 위치한 씨앗, 그 씨앗들이 발화를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씨앗이 있는데 모든 곳에서 씨앗이 싹을 트는 게 아니고, 씨앗은 모든 곳에 있다가 막 뒤집어지고 자연 현상에 의해서 자연의 침식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에 의해서 막 뒤지고 섞이고 하다가 그때에 땅으로부터 한 3cm 몇 cm 각자의 그 자리에 딱 머무른 그 씨앗들이 그 자리에 딱 이르렀을 때 그 자리에 위치한 씨앗들만 발화를 탁 하는 거예요. 나머지 씨앗들은 계속 잠들어 있습니다. 시기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씨앗이 다 발화를 하는 게 아니야. 딱 그 위치에 정확히 발화를 하는 그 자리에 간 씨앗만 발화를 해요. 그리고 쭉쭉 자라죠.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영혼이 있어요. 자신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자신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성과 어떤 지성을 다 가지고 있죠, 모두가. 그러면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적절한 땅으로 그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다 씨앗이 있어. 근데 그 씨앗이 다 발화를 하는 게 아니야. 그 씨앗이 대화를 통해서 점점점 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대화라는 게 얼마나 강렬한 힘입니까? 말 한마디에 죽고 말 한마디에 살 정도로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합니다. 아비님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이 땅에, 이 지구상 인류 역사상 칼로 죽은 사람보다 말로 죽은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지금 칼 없잖아. 여러분 총으로 지금 쏴 죽이지 않잖아요, 적어도 우리나라는. 근데 많이 죽잖아. 여러분 TV 보면 알잖아. 사람이 사람을 뭘로 죽입니까? 말로 죽이잖아. 욕하지, 잡아 찢어 죽이잖아요. 막 그 사람의 영혼을 해집지, 자존심 다 찢어 발겨버리지. 오, 칼도 없는데 찢어 발겨진다. 그죠? 보이지 않는 말이. 여러분, 말은 이 우주에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뭐예요? 그게 기도잖아. 그래서 그 말은 여러분들의 잠들어낸 씨앗을 적절한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영역. 그러니까 띵 띠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 띵 빠봉 씨앗이 딱 그 자리에 딱 가는 순간 씨앗이 터지고 싹이 나는 거죠. 그럼 싹이 나기만 하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뭐 이 땅의 잡초들, 이 땅에 우리 눈에만 잡초들이 잡초지. 그 잡초가 쓸모없는 건가? 감히 누가 그 인간의 기준에 너무 교만한 말이죠. 이름 없는 꽃일 뿐, 인간이 미처 이름을 정하지 못한 꽃일 뿐, 하나님 보시기엔 다 이름 있는 풀들이죠. 어쨌든 무섭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게 과일나무건 무엇이건 싹이 나면 그게 자기 영역이에요. 자기 친구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정확하게 딱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발화를 시작하게 되고 자라게 됩니다. 자기 영역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뭐 선인장은 선인장의 시간이, 과일나무는 과일나무의 시간이, 벼는 벼의 시간이, 각자의 시간들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뭐 우리는 여러분들은 로봇가 아니니까 생명이니까요. 생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든 내가 힘이 없을 때든 있을 때든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줄 수 있고 힘이 있으면 있는 대로 줄 수 있기에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고 돈 있고 똑똑하건 말건 모두와 친분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친분은 그렇게 깊게 맺어도 좋을 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뭐 요조군이 막 아비님 같은 사람이랑 뭐 다른 어떤 자기 영역을 가진 사람이랑 만나면 무슨 대화를 할까 궁금해요. 물론 뭐 보통 분들은 그런 말들을 하겠지. 근데 아비님 말씀드렸잖아요. 얘기할 거 없다고. 아비님 같은 아우라를 가진 사람과 또 누군가 자기 영역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둘이 만났어. 일단 만날 일이 없습니다. 뭐하러 만나? 각자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뭐 서로 둘이 만나서 뭐 할 건데. 여러분, 태양과 달이 만나서 뭘 하겠습니까? 각자 자리에서 하면 돼. 감히, 죄송스러워. 태양과 달에 비교하는 그런 높이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각자 자리에서 그거 하면 되는 거지. 뭐 서로 그렇게 교차될 필요도 없고, 서로 얘기 나눌 얘기도 없어요. 이거는 서로 싸늘해서가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냥 각자 자리에서 각자의 빛을 내면 됩니다. 그런 거지, 뭐, 둘이 만나서 뭐 할 건데. 별로 할 얘기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친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그분들도 다만 일로서 그냥 쭉 교류하면 돼요. 그걸로도 여러분들 충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과 힘있고 돈 있고 뭐 똑똑한 사람들은 일적인 관계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분도 열심히 사시면 되고 나도 열심히 살면 되고 그거면 충분해. 그럼 나머지 내 이 진짜 사랑은 그러니까 이득이 안 되지만 다 주어야 하고 듣기 싫지만 들어줘야 하고 빨리 하기 싫지만 내가 좋은 태도를 자고 싶지만 좋은 태도로서 곁에 있어줘야 하고 그런 헌신은 누구에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비효율적인 나한테 득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 헌신을 주시면 돼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것이 가족,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비밀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원래 그런 한 인격, 그리고 또 오늘은 좀 남성 중심의
물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은 좀 남성 약간 성향의 쪽으로 조금 더 치중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쭉 그냥 살면 되는 거야. 사는 방법. 이렇게 살면 돼요. 뭘 한다? 운동해서 체력을 만든 다음에 자격증 시험을 해서 자격증을 딴다? 그리고 취업을 한다? 안 돼. 그런 거. 그거 안 돼. 그거, 그거 안 돼. 되지도 않지만 된다고 해도 비극이야. 그건 생명이 있는 길도 아니고 그 길을 계획을 짤 수는 있겠지만 숨이 막힐 거예요. 그건 생명이 있는 계획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계획은 이거예요. 자신과 대화를 한다.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 태도로 질문하고 답변한다. 이 과정이 좀 힘들겠죠. 당연하지. 처음 원래 일할 때도 신입 때가 제일 힘들고 뭘 할든 시작 때가 제일 힘드니까. 하지만 신입은 결국에 신입이 아무리 노력해도 회사만 잘 되는 거고, 물론 나도 좋을 수 있겠지만 내가 하는 모든 노력들이 회사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생명이라고 볼 수 없고 그거는 이제 의무죠. 책임이고. 근데 이건 생명이잖아. 왜냐면 안 하면 죽는 거.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도 죽어요. 사랑을 주지 않고 밥만 먹이면 밥만 먹은 상태로 죽어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눈 뜨고 숨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과 대화를 한다. 그래서 점점 더 나에 대해서 잘 알아간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 있어야 될지 알게 된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거기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된다. 그러네.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된다. 그러면 뭘 해야 될지 아니까 그거 조금씩 하면 된다. 그러면 내 영역이 생긴다. 그럼 내 영역이 생기면 내 영역으로 인해서 새로운 교류가 생기게 된다. 그럼 그 교류대로 뭐 주고받으면 된다. 그게 끝.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생긴 걸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라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거고. 거기서 만약에 그러고 나서 그러는 중에 그럼 이제 그럼 나를 살린 상태가 되잖아. 자기영역이 생기고 교류를 하게 되면 나를 살린 상태가 되거든. 그럼 이제 그 다음 살고 살리다. 이제 살려야지. 이제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게 사랑이든 아니면 내 자녀든. 그러면은 살리다. 나를 어떻게 살렸지? 나를 내가 보기 싫었지만 봐줬잖아. 그러니까 자식도 보기 싫지만 막 힘들고 피곤하지만 봐주는 거죠. 같이 있어주는 거고. 그렇게 살면 돼요.